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되게 짜증날 정도로 되게 더워지고 있는 현재 형국인데, 자, 여러가지 이제 정치 경제 상황하고 제가 맞물려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짧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간밤에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우려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와중인데, 조정 장세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 기준으로 해서 1,300달러에서 1,500달러 이 언저리에서 이 지지 기반으로 인해서 아마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꼭 이상하게 비트 몇 개 안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비트만 오른다, 알트코인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근데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도미넌스가 좀 많이 까진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 이 선에서 비트코인만 독자적으로 계속 오르기에도 무리수고, 알트코인만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한다는 자체도 사실 무리수가 되게 짙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구간에서는 거의 막판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제 관점이에요. 알트코인의 거의 마지막 노선까지 다 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에 있으면서는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인 우상향을 한 번 더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1,300달러에서 1,500달러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11,000달러 이상 11,000달러 이상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1,300달러에서 1,500달러 이 정도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여기를 지지를 강하게 못한다면 결국엔 무너져서 9,700달러 9,500달러 때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50대 50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게 맞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또 조금 틀리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틀리니 막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설명 안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비슷비슷하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7월보다 7월보다 8월 달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고, 8월 달보다 9월 달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10월 달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극대화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1월 달이 비트코인한테는 광폭 상승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10월 달 언저리 안까지는, 10월 달 말 전에는, 중순까지는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비트코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리플 코인의 비중은 상당히 적긴 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코인이 망한다고 생각 안 해. 영원히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한 방을 충분히 보여줄 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차트를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70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700달러에서 강한 저항세를 맞아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한 5일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구간이 4일 정도, 5일 정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장세 변화가 심하게 남아 있지 않고 전체적인 아마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이다. 근데 저도 동감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우리가 다 예측했다시피,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했다시피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불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타결할 때까지 중국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8월달 바로 1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 여기는 우리보다 그 시간 자체가 후행하잖아요. 한 12시간 정도. 그래서 10몇 시간 정도 후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중국 상품에 3천억 달러어치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해요. 이러면
다시 한번 싸워보자라고 오피셜하게 공표한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 미국과 중국의 협상가들이 전날 상하이에서 진행한 이틀간의 협상은 거의 진전된 성과 없이 끝냈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협상을 건설적이라고 표현했다. 다음번 회의는 9월로 예정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상호 보복성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 간 무역 긴장은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갈등은 아마 어저께도 제가 영상에서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놓고 미중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추세가 만약에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있는 환율이 들썩들썩 거리고 금융망이 파괴되고 결국엔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긴다면 거기에 추가시켜서 어떤 거를 이렇게 그 공백을 채워놓는 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폼페이오가 한일 갈등 완화할 길을 찾길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밤부터 이 뉴스가 살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연막작전. 그리고 미중 갈등은 수면 위로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수면 위로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이 뉴스도 아마 이따가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식시장이든 환율이든 분명히 방향성이 정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삭 빠르거나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근래 지난번 계속해서 뭐 한국 주식시장 되게 안 좋을 때 그럴 때 아마 되게 많이 사 모았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제 던지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스컴에도 또 이상하게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8월 2일 날 오전 6시 42분에 나온 건데, 미국 당국자가 북한 발사체, 미사일 규정, 동맹인 한일과 긴밀 협의, 1, 2차 발사 때와 달리 한일과 협의 표현 추가라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북에서 미사일을 쐈어. 갑자기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한국도 불안해, 일본도 불안해. 그리고 중재자로 나서는 미국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거를 명분 삼아서, 아, 너네들 한일 갈등 지금 되게 많이 극심하고 너네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인 북한이란 나라에서 미사일 같은 것들을 계속 쏘고 발사체를 계속 쏘고 불안 장세가 있으니까 같이 뭉쳐서 화합을 한번 다시 이루어 보자 라는 명목성,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미사일이라는 거를 문구를 갖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이거를 핑계로 빌미로 해서 아마 한일 갈등의 어떤 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 아마 물꼬를 트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미사일 발사체를 북에서 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 하필 지금에 미사일 발사체를 쐈냐? 그것도. 한일 갈등 마무리 단계까지 거의 왔을 때. 자, 그러면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잖아요. 이건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일본 오늘 한국 백색 국가 제외할 듯. 미 중재 막판 변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안 흘러간다고 했으면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집할 놈들은 이미 다 매집했어. 비트코인을 옛날에 몇백 원에 있을 때, 몇십만 원 있을 때 그때 매집해놓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를 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몇십만 원에 산 사람이 1000만 원이 가길 바라는 거, 당연히 그런 걸 원하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50만 원에 산 사람이 그걸 1억에 팔기를 원하는 것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50만 원대에 그걸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도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똑같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로 따졌을 때. 지금이 사실 리스크가 더 없어. 그렇게 만약에 따졌을 경우.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 그리고 알트코인을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 당연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있다. 그걸 분명히 지킨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분명히 있어. 비트코인보다는 비중이 분명 작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으면 그들 또한 그런 알트코인들을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았을 거고 그거를 통해서 ETF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전 항상 어떤 그런 기관, 거대 기관하고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만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시장에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내가 가진 코인이 찔끔 오르면 뭐 리플 코인이 또 찔끔 오르면 리플 코인이 비트코인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래. 근데 저는 다 알거든요. 만나보지 않아도 알아 다. 이 시장에 언제 들어왔는지 또 코인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고 환율이 되게 안 좋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한국 망해간다. 문재인 정권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없고 계속해서 오르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스피 장세랑 환율을 오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환율도 거의 1,900원, 1,190원까지 거의 다 올랐죠. 올라갔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욕하는 사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몰라요. 뭐 문재인 편도 아니야.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그런 편도 아니야. 전 정권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환호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야. 저는 그냥 중립이에요. 근데 어디 가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안 되면은 정부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캐나다로 이민을 가든 호주로 가든 뭐 프랑스에 무슨 뭐 일로 거기 가서 뭐 일을 하든 계속해서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짜증내고 누구를 블레임하고 계속 그런 스타일이 계속해서 그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미래 비전에 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뭐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이란 나라의 국격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많은 나라를 갔다 와보고 제가 마지막에 결론 내려서 한국 땅에 이제 계속 오래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하고 많이 국격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발언권이나 어떤 그런 것도. 그거는 앞으로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자영업 하는데 내가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내 기업이 안 되면 뭔가 거리를 또 찾아야 돼. 사람들이. 내 사장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절대 사장 못 돼.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 욕하는 사람들 있죠. 밑바닥에서. 그런 사람들 절대 부자 못 돼요. 그렇게 됐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셀트리온 서정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서정진 회장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빡세게 일 시킨다고. 그런 사람들 평생 죽을 때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따가 주식시장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장세가 어떻게 가나 한번 지켜보시고 또다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굵직한 관점에서는 미중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일 갈등 같은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를 명분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한일이 같이 통합한다. 뭐 같이 좋게 해결하자. 뭐 그렇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따가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낮에도 제가 오늘은 어딜 가지 않으니까 낮에도 한 번 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가 또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